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현재 국내 증시의 상황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는 금투세 이슈죠. 이르면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의견 수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유예뿐만 아니라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유예 결정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중동에서는 5개월 만에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중동 리스크에 대해 국내 증시는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일 강세를 보이며 오늘도 약 8%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중화권 시장은 경기 부양,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국내 증시는 동반으로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자산의 상승률을 분석해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ETF가 승인된 이후에 9월까지 약 47.4%가 상승을 하면서 전통 자산 대비 아주 큰 성과를 기록하고 있죠. 원자재 시장도 강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은의 경우 30% 상승, 금의 경우에도 약 30%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구리 또한 20%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아시아 증시를 보셔도 대만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업이 호황하면서 약 30%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홍콩도 중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24.1% 상승했습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의 성장의 영향으로 약 20%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화 약세로 수혜를 받으면서 약 13% 가까운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하면서 아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약세로 마이너스 11.6%가량 하락하며 물가 상승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조차 13.5% 상승 중인 상황에서 한국 시장의 부진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죠. 이러한 약세 환경 속에서도 상쇄할 수 있는 이슈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선 금융투자세 문제 해결과 외국인 투자 유입이 관건일 텐데요.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투세 문제는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외국인 투자 유입이 부족한 부분, 아직까지도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외국인 자금은 중화권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정상적인 수급 패턴은요,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프로그램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개인들이 따라 붙는 게 정상적인 수급 패턴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점은 금투세 문제 해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들어올 이유, 명분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으로 짚었던 금투세 이슈, 이거는 해결될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금투세 유예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단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는 징검다리 휴장 때문에 방향성이 좀 명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종목들을 체크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남은 24년의 3개월 동안 큰 리스크는 중동발 지정학적 노이즈죠. 이러한 부분 외에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금투세 문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종목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사실상 차트학적 위주로만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 재료의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유동성을 흡수해준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의 경우 뷰티 스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기업 이름답게 뷰티 스킨 화장품 관련주예요. 중국 관련주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중국에서는 정말 긴 연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놀러 온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넘게 놀러 온다고 하는데, 자, 이 놀러 오는 사람들 중에 2030 비율이 약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놀러 와서는 한국산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쪽 소비도 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뷰티 스킨을 가지고 나왔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트학적 위주로 차트를 가지고 왔다고 했죠. 자, 이 뷰티 스킨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고점에서 고점끼리 이렇게 이어지는 하락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테스트가 나오고 테스트가 두 번 나오고 세 번째 지금 시원하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변곡점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여기서부터 좀 다른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윗꼬리 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가권에서 나타나는 이런 윗꼬리 캔들은 의미가 있는 캔들이다. 이제 곧 변곡점이 임박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윗꼬리 캔들은 뭐예요? 이 앞전에 있던 하락 파동들의 그런 매물을 어느 정도 테스트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120일 이동평균선,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이 회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내려오던 122평선, 지금은 각도가 살짝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 120 이동평균선 강한 저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20 이동평균선을 아주 무심하게 돌파를 해주고 윗꼬리 캔들이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 이동평균선들은 이미 정배열 초입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캔들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120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추세도 현재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윗꼬리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준 상황이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또 의미 있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중국의 내수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패턴 모양을 만들어준 상황에서는 사실상 반응이 나오는 것도 늦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온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주가가 안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대기 수요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준다면 따라 붙을 수 있는 시장의 머니들도 많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절대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앞으로도 영상 꾸준하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